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TV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외로워지는 당신에게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75살이신 분이었는데요. 좋은 말씀 TV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저녁 6시만 되면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어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지금은 조용하기만 해요. 숟가락 소리만 덜그럭거리는 게 너무 쓸쓸해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먹지만 그래도 혼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또 다른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80살이신 할아버지였는데요.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독립했고 평생을 함께한 아내도 작년에 먼저 떠났어요. 50년 넘게 함께 살던 집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 생각해 보는데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혼자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만 나고 그러다 보면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짜 마음인지도 잘 알겠더라고요. 외로움이 병이 된다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이 이렇게 혼자 살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시는 모습을 보면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혼자 있는 것 이상의 깊은 아픔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사실 그분도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셨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통해 자기 자신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깨달으셨습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으면서 더욱 깊은 고독에 빠졌지만 바로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들을 만들어냈어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혼자라는 것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말이에요. 외로움 속에서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30분을 함께 하시고 나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조금 다른 마음이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혼자여도 괜찮구나. 이 시간을 나를 위한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지혜, 소크라테스가 들려주는 나 자신과 친해지는 방법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소크라테스도 사실은 깊은 외로움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광장에서 소크라테스는 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젊은 제자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고 시민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인기 많은 사람 같았죠. 하지만 소크라테스 자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늘 혼자라는 느낌을 받는다. 왜 그랬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데 힘썼습니다. 그분이 했던 또 다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젊을 때는 뭔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모르는 게 훨씬 많더라는 거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아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탈옥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지만 그럴 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저버릴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지금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나고 있다.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명확하게 보이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지혜예요. 진정한 동반자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나도 나는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세요. 왜일까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외로움과 고독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없어서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이고,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같은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외로운 시간을 고독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나와의 대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오늘 내가 느낀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기뻤고 무엇이 아쉬웠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일기를 써보세요.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돼요.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기분이었다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시면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돼요.
세 번째, 과거 추억을 정리해 보세요. 어릴 때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꿈을 꾸었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번째, 산책하면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걸으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 젊을 때는 바깥 세상이 궁금했지만 나이가 들면 내 안의 세상이 더 깊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가장 솔직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녁 혼자 계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거예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과 친해지는 첫걸음이니까요.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지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 베토벤이 들려주는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토벤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나 운명 교향곡의 웅장한 선율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음악들이 사실은 깊은 고독 속에서 탄생했다는 걸 아시나요? 베토벤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30살이 되던 해, 음악가에게 가장 중요한 청력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음악가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베토벤은 1802년 하일리겐슈타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유서를 썼어요. 그 유서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음악가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니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 유서 끝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아직 이 세상에 남겨야 할 음악이 있다. 그것을 다 만들 때까지는 죽을 수 없다. 그 후 베토벤은 정말로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냈어요. 그의 작은 방에서 운명 교향곡이 탄생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따따따단 하는 그 유명한 선율 말이에요.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나는 그 운명에 맞서 싸우겠다. 또 다른 걸작인 합창 교향곡도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어요. 초연 당시 베토벤이 지휘를 했는데 청중들의 박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계속 등을 돌리고 서 있었대요. 그때 한 연주자가 베토벤의 어깨를 돌려서 청중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보게 해주었다고 해요. 베토벤은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은 창조의 어머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진짜 음악이 들린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베토벤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지혜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베토벤에게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바깥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베토벤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외로움도 하나의 감정일 뿐이다. 그 감정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해봐라. 정말 지혜로운 말이죠. 외로움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 외로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베토벤처럼 고독한 시간을 창조적인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에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거나 글을 써보거나 꽃을 기르는 것도 좋아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는 거예요. 베토벤도 처음부터 걸작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작은 것이라도 내 손으로 무언가 만들어 보세요. 손편지를 써보거나 간단한 요리를 해보거나 뜨개질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만든 작은 작품을 보면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나만의 취미 세계를 만들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베토벤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 갔어요. 베토벤은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외롭지 않다. 내가 만든 음악들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만의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몇 줄이라도 써보거나 간단한 그림 한 장을 그려보거나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화분에 심어보세요. 그런 작은 창조 활동들이 쌓이면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세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베토벤처럼 고독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기쁨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베토벤의 두 번째 지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두 분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변해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마음은 참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2400년 전 소크라테스도 200년 전 베토벤도 모두 깊은 외로움을 경험했지만 그 외로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 갔어요. 소크라테스는 외로움을 자기 성찰이
시간으로 바꿨고 베토벤은 고독을 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혼자라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 계시더라도 규칙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간단한 아침 먹고 창문을 열어서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마음으로요. 두 번째, 나와의 대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것처럼 하루에 잠깐이라도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일기를 써보거나 조용히 명상해 보거나 산책하면서 오늘 내가 느낀 것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창조적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베토벤이 음악을 만들었듯이 여러분도 나만의 작은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보거나 꽃을 기르거나 뜨개질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기쁨을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 하루 중 작은 기쁨이라도 찾아보세요.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창밖에 피어난 꽃, 맛있게 먹은 밥 한 끼, 이런 작은 것들에도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외로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순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다섯 번째, 작은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이웃분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거나 안부 전화를 하거나 마트에서 직원분께 고맙습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작은 소통이지만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가 모두 완벽하게 다 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씩이라도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외로움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처럼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베토벤처럼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보다는 소중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셨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오늘은 나와 함께하는 하루야. 외로워도 괜찮아. 이 시간을 나를 위한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요. 소크라테스와 베토벤의 지혜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는 모든 시간들이 외롭기보다는 나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저희 좋은 말씀 TV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지혜와 위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매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말씀 TV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